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캠퍼스 투어원 이영훈 학생 나왔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팀장님, 혹시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 매번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준비 안 돼 있어요, 저는. 근데 또 오프닝이니까 이게 빅데이터로 시작을 하면은 우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품격 있어 보이고. 품격 있어 보이고 네.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이영훈 학생이 빅데이터 뭐가 준비되었나 볼까요? 저 빅데이터요? 네네네. 주말에 네. TV를 보고 자, 있었는데 개인 데이터 말고 빅데이터요. 개인 데이터고 빅데이터. 제가 집에서 네. 통을 돌려봤거든요. 통을 돌려봤는데? 좀 많이 언급된 게 있더라고요. 뭐요? 복면가왕. 아. 제가 주말에 복면가왕을 보고 있었는데 예. 시킨 거 아니죠? 익숙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목소리 알겠는데 누구지 계속 안 예, 떠오르는 거. 예, 예. 근데 그게 그 노래 경연이 끝나고 나서 예. 개인기 시간이 있잖아요. 아, 예, 예. 그거 할 때 제가 참 유심히 본 톰이라는 사람이 아, 그래요? 좀비 춤을 추는데 이 머리 위에 정수리가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수리가 가르마가 쫙 쥐어져 있는데 요거 딱 익숙한 재환이입니다. 가르마, 참 보안이 참 허술하거나 아, 예, 예.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예. 좀비춤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궁금하다. 제가 시켰어요. 뭐 이게 복면가왕은 네네. 추고 연합뉴스는 안 추냐. 아,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좀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성대모사도 하셨지 않아요? 사실 그죠, 성대모사. 네, 모창. 네. 성대모사 윤문식 선배님. 예, 성대모사 아, 잘하죠, 하시는데 잘하죠. 예, 제가 윤문식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이 정도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좀 멘트를 좀 만들어서 했거든요. 네. 예, 그랬었는데 좀 갑자기 하면 힘들어요. 창피하네요. 예. 저는 힘드니까 그만 시켜, 이 싸가지 없는 놈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프닝도 그럼 이렇게 가죠 뭐. 오늘 알아볼 기분은 어디인지 먼저 화면으로 알아보시죠. 발음이 부정확한 것 같은데. 네, 오늘의 기업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는 1994년 PC통신 서비스 나우누리에서 출발한 회사입니다. 2002년 웹하드 서비스인 PD박스를 출시했는데요. 2006년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를 정식으로 출시했고요. 2013년에는 게임 플랫폼 아프리카 TV 게임 센터를 오픈했고 이듬해에는 소치 동계올림픽 전 경기를 중계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주요 사업은 SNS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 TV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모바일 게임 등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며 하루 평균 동시방송 개설수는 3,500개 이상입니다. 굉장하네요, 진짜. 아프리카 TV 방송 대상의 수상자나 베스트 BJ, 파트너 BJ 등의 경우는 최대 4,000명까지 동시에 본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네, 사원수는 320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789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아우, 엄청난 회사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인데요. SNS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그 아프리카 TV죠. 예. 대대적인 채용이 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아프리카 TV에 대한 이미지 우리 또 영훈 학생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좀 방송 일도 이렇게 좀 해보고 그랬으니까 네. 좀 이렇게 좀 관심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심이 엄청 많은데 이게 제가 어쨌든 1인 미디어를 저도 하고 있는데 그건 편집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아, 그쵸. 네, 근데 이거는 편집 없이 그냥 생방송이잖아요. 생방송. 맞아요. 생방에서 자기 방송도 해야 되고 또 시청자들이랑 소통도 해야 되고 엄청 정신없을 것 쉽지 같아요. 이 여러 가지 배출 스타가 있는데 최군 씨. 철구. 네, 철군님. 철구. 대소서 철구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철구 엄청 좋아하시는데. 뭐 아는 것 좀 있나요? 아니에요. 또 대도서관님. 맞아요. 베이드. 네. 네네. 또 여러 명이 있죠. 그렇죠. 혹시 각자 아는 BJ 한 번씩 대볼까요, 혹시? 세야. 세야. 지금 되게 많이 보세요. 중독자네. 혹시 팬이세요? 별풍선 쏴본 적 있어요? 최대 몇 개 써봤어요? 그게 10,000원, 20,000원? 5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진짜 최대 몇 개 빡. 그러니까 5만 원을. 5만 원 500개. 정도
정도면 예, 양호한 거죠, 양호. 중독 수준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와, 네, 오늘 아프리카 TV 관련해서 흥미로운 키워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 상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1년 동안 아프리카 TV에 대한 언급이 한 28만여 건 정도 나왔습니다. 연관어를 보면은 방송, 유튜브, 생중계, 게임, 오버워치, BJ, 드림 콘서트, 노출, 갑질, 뭐 정말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 대한 여론 동향이 그렇지만 작년 한 해 사실 갑질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스타 BJ들이 다른 채널로 또 옮겨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언급이 한 41.6% 그리고 긍정적인 언급이 25.6%. 그 이전 해까지만 하더라도 뭐 긍정적인 언급이 70% 이상 됐던 거에 비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프리카의 TV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 좋지 않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도서관이라든지 벤츠, 김희부 뭐 이렇게 유튜브로 옮겨간 스타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솔직히 어떤 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가는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생소해요. 이게 생소하죠. 지금 전형은요 대졸 전형과 고졸 전형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네. 그러니까 전형을 보면은 이제 AD 직군, 그다음에 FD 직군, 광고 영업, 그리고 광고 기획, 그리고 당연히 뭐 시스템 관리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미디어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졸 공채와 그다지 뭐 지금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눈이 가는 건 고졸 공채가 이번에 굉장히 다양한 직군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보면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든가 영상 제작 및 그것과 관련된 지원 업무, 또 증권 방송 그 고객 센터 운영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및 국내 서비스 QA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고객 상담, 뭐 이런 다양한 직군들의 채용이 열리고 있어서 저는 요즘 보면 고졸 채용이 이렇게 직군들이 그다지 많이 뜨는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미디어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업계를 두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희소식이다. 네, 알겠습니다. 취준생들의 선호도는 어떤지 들어볼 텐데요. 특별한 채용 설명회 현장을 좀 다녀왔다고요? 네, 아프리카 TV 채용 설명회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아프리카 TV 답다고 봐야 되나요? 궁금한데요. 채용 설명회 현장을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TV로. 역시. 실제로 거기 들어와서 시청자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 질문 답변도 해주고. 플랫폼을 잘 활용했네요. 네, 일단 학생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주제 기업이 벤치 느낌으로. 특별하게 벤츠의 먹방을 따라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했어요. 아, 진짜 방송하듯이 해보면. 진짜 예. 근데 PD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 진짜 비슷하게 잘 따라하네요. 그래서? 예. 에이 님들 아프리카 TV 설명회가 지금 있다고 해서 저 한 입밖에 못 먹었는데 가야 될 것 같아요. 먹방 다 아이고, 음식이 아까워요. 아유, 잘하네요. 밥도 못 먹고 왔는데 여기 당국대학교 해당관 아프리카 TV 어. 설명회 네. 이거 맞는 거죠? 당국대에서. 네, 가볼게요. 네. 출연료를 다른 학생보다 더 받나요? 더 열심히 하시네요. 좋아요, 이런 자세 언급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봤는데 채용 설명회를 제일 열심히 들으면서 좀 많이 받아 적으시더라고요. 인터뷰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거 채용 설명회 들었어요. 네.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거예요? 여기는 확실히 소통이 좀 잘 되는 플랫폼 회사인지 많이 자유로워 보이더라고요. 편하게 직원들 간에도 좀 편하게 농담도 할수 있었던 주고받고. 것 같아 좋았어. 전형 중에 되게 특이한 전형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BTV 면접 요게 아까 좀 말했던 실제로 방송해보는 면접. 어떠세요? 저는 해봤거든요. BTV 면접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원래 좋아해서 예를 네. 들어서 뭐 공원 같은 데 가면 네. 무슨 뭐 남자들끼리 방송해서 그냥 맥주 먹는 거 옛날에요. 그런 네, 거 네. 틀고 아니면 뭐 술방 방송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피크닉 방송 이런 거 유리하겠는데요? 그러게요. 본인한테 지금 서류가 통과됐고 그런 기회가 왔다. 네. 어떤 컨텐츠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그냥 소통이 방송이 좋아서 네. 그리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음악. 그래서 저는 좀 음악 네. 같이 이렇게 소소하게 소개해드리고 네. 뭐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면 안 좋으면은 그런 소소하게. 거 틀어드리고 네. 약간 그런 방송 하고 아프리카 TV에 대해 평소에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었어요? 뭐 이미지나 그냥 일단 아무래도 최초라는 이미지 때문에 뭐 인터넷 방송이다라고 하면은 요즘 뜨고 있는 다른 컨텐츠를 다른 이제 타사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가장 대표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장점이 온라인 콘텐츠 말고도 다양한 오프라인 콘텐츠, 대회 같은 것을 e스포츠 대회도 그렇죠.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요즘 스타크래프트 대회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네. 아직까지는 한국 내에서 인지도로는 약간 인터넷 방송 쪽으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아프리카 TV를 엄청 많이 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많이 보더라고요. 오늘 설명회를 들었잖아요. 어떤 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닉네임으로 아까 얘기한 거. 하는 게 조금 특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업 분위기나 여기서 말씀하신 닉네임을 거 부르면 봐도 좀 조금 수평적인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금 더.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만약에 입사를 해서 닉네임을 정한다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저는 폴? 폴? 왜요? 영어 이름이 폴이에요? 아, 그래요? 닉네임 어떤 거 쓰고 싶어요? 저는 네. 크리티컬? 크리티컬? 네. 설마 왠지 알아요? 이름이 본인 이름이 치명이에요. 아, 진짜요? 김치명인가 그래서 크리티컬. 어떤 직무가 제일 가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는 글로벌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오늘 듣고 나서는 좀 광고 쪽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이유는요? 영업이라는 게 일단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광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해가지고 네네. 약간 BJ 관계나 이렇게 좀 소통 창구 역할 해가지고 좀 더 뭔가 좀 더 다양한 콘텐츠나 좀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BJ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요즘에 좀 그런 부분이 BJ랑 돈독한 관계를 보완되면 유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발전할 수 있고 실제 설명해. 저분이 이제, 네. 저분이 에드워드. 에드워드. 네. 네, 준인생 여러분, 인사 담당자와 함께 드리는 꿀팁 채널 고정했습니다. 에드워드. 이분이 탁. 네. 탁 에드워드. 탁 팀장님. 탁 팀장. 가장 좋은 인재상은 아무래도 아프리카 TV라는 이러한 문화와 철학과 그리고 생태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아프리카 TV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취준생이 좀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방송까지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본 참여를 경험이 해보신다고 있다면. 하면은 BJ 입장과 그리고 유저의 입장,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이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까지 어줍지 않게 같이 도전했다가는. 고민하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지 알고 계시죠? 네. 네, 또 아무래도 아프리카 대표 BJ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철구. 네. 네, 철구의 유행어 앙키모띠를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걸로. 마지막 탁 팀장님 왜냐면 하세요? 이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BJ 기대되네요. 입장, 그 유저의 입장을 한번 그렇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유저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네. 장님도 갑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앙키모띠. 제가 저걸 끌어냈습니다. 마무리 참. 제가 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삼국해요. 예, 또 한간에 떠도는 선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내에서는 BJ가 갑이라고 카더라. 예. 근데 BJ가 거의 갑인 게 맞지 않나요? 그쵸?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TV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BJ와 유저 사이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 그래서 BJ들이 다양한 VJ들이 이제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작 여건을 조성해서 트렌드를 끌어가야 되고 또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가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 장을 포탈 어찌 보면 이제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우수한 VJ를 빨리 영입해야 되고 또 키워야 되고 또 해자를 파가지고 다른 데 나아가는 것도 좀 막아야 될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저는 그 말이 눈이 갔던 것 같아요. 이 산업의 생태계를 알아야 된다. 방송을 좀 하다 보면 내가 그러니까 단순 유저 관점이 아니라 VJ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그 생태계의 흐름을 아마 알게 되겠죠. 아마 인사 담당자는 그 부분을 좀 주력해서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전민기 팀장님께서 예,
연봉이 뭐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초봉이 한 3천만 원대로 초반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평균 연봉도 한 3,700만 원인데 이제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직원이 지금 320명이에요. 그 의미는 오래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임원이라든지 뭐 과장급 이상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이제 평균 연봉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 멀리 봤을 때는 좀 승진의 기회도 좀 많을 것 같고요. 내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연봉보다는 이 회사에 입사해서 내 몸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예, 우리 아프리카 TV의 우리 핫한 키워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별풍선 상품권 샵 GS25C입니다. 이런 걸 팔아요? 왕방빵. 예, 왕방빵 느낌. 아프리카 TV의 시청료 개념이죠. 별풍선을 전국 GS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거 보는 초등학생 친구들이나 중학생 친구들은 진짜 좋아하겠네요. 이거. 아,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팬이 되면 별풍선을 쌓아야 돼요. 아니 근데 온라인 결제가 더 편한 거 아닌가요? 못하니까요. 아니, 온라인 결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왜냐면 싸주는 애들은 기억을 해요. 근데 안 싸주면 아무리 들어와도 기억을 못 해요. 너무 많은 그게 시청자가 있으면 그래서 이게 좀 관심 받기 위해서도 좀 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풍선 상품권이 출시가 됐는데 GS25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0,000원권 한 종류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그 본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사실은 그동안 뭐 부모님의 그 몰래 계좌를 뭐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거고요. 그러니까 별풍선 상품권이 기존의 어떤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외에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사업장을 열어갈 것 같고요. 이 전국 약 4천여 개 PC방에서도 이걸 구입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PC방에서는 또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GS25에서는 10,000원권만 파는 대신 여긴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뭐 저도 사실 주변에서 별풍선 쏘는 사람 못 봤는데 우리 황보민 아나운서가 열심히 상품권 얘기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쏘고 있다고 하니까 모바일 결제 좋아해가지고. 생일 알려주시면 저희가 돈 모아서 상품권 한두 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한국산 상품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태군 씨. 철구, 세아. 세아. 안기모띠.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연령층에는 이제 방송 내용도 이제 점점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TV에서 카이스트 교수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교수의 MBA 강좌를 실제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영걸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달 9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이 고객관계 관리 강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누적 시청자가 또 이 3만 명을 넘어섰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TV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이런 협약을 맺어가지고 뭐 5월에는 조대곤 교수의 플랫폼 경제, 6월에는 김태현 교수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리더십 뭐 이런 강의도 열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홍기찬 쌤을 여기 진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이스트 교수님 별풍선 몇 개 받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빅데이터를 좀 돌려봐야 될 것 그거를 같은데. 조사해서 와야지 홍기찬 쌤이 리액션 해주시나요? 리액션? 그거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한 2,000개는 터져야지. 쌤이 지금 2,000개면 얼마죠? 20만 원이죠. 20만 원 정도. 그럼 할만하죠.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2시간에 20만 원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나요? 솔깃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는 안 하셨다. 지금 메모하시는데요. 오늘 가서 회원가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 끝나고 이렇게 또 리액션 내서. 자, 그러면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볼게요.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e스포츠 샵 오버워치입니다. 예, 아프리카 TV가 뉴 미디어 e스포츠를 슬로건으로 e스포츠 부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e스포츠 하면 사실 방송사나 기업이 주도적이었는데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 이 아프리카 TV에서 방영되는 방송 중에 60% 이상이 게임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놓고 갈 수가 없는데 이 재밌는 건 e스포츠 팀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BJ들이 이제 게임을 뭐 중계하고 직접 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 게임 팀을 만들어서 또 여러 BJ들이 합류해가지고 게임 대회에 참가했는데 지난 대회에서 또 2위를 했대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같은 것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게임이 오버워치라는 건데 지난 경기에서 무려 750만 명이 넘는 누적 시청자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기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뭐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익금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e스포츠를 또 중계하고 또 게임팀까지 직접 키워가면서 아마 회사를 더 키워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자유로운 뭐 퇴근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로 그럴지. 아침 10시까지 출근을 한다고 선배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게 진짜로 이렇게 서로의 눈치를 안 보고 진행되는지. 10시 출근이 아니라 9시 출근을 해서 10시까지 1시간을 개인의 시간을 준대요. 그때 뭐 자기 개발해도 되는 거고 뭐 잠을 자도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그때 그게 사실 눈치가 보일 것 같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그리고 또 6시면 뭐 칼퇴근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또 아무리 자유롭다 하더라도 이게 위계가 있고 내 인사고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눈치가 보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실제로 10시 출근인 게 맞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자기 개발 시간을 잘 활용하라라는 의미인데 뭐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잠을 잔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퇴근도 6시고 야근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자기 일을 다 마무리했을 경우는 6시 이전에 퇴근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니까 출퇴근 분위기가 자유로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복장도 또 자유롭고 말씀해 주신 대로 수평적인 어떤 회사 문화가 잘 조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재밌는 건 이제 장기 연차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없이 한 3년 차가 지나면은 리프레시 휴가라고 해가지고 2주 정도 휴가를 준대요. 많이 주네요. 더군다나 이제 월급 외에 150만 원을 더 휴가를 잘 다녀오라고 이제 준다고 휴가비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봤더니 이 방송한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휴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요. 갔다 오면 다른 분이 앉아 있을 거예요. 평생 휴가가 되실까 봐 화려한 휴가. 2년 정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거 경쟁업체에 이거를 봤는데 제 경쟁업체 쪽을 봤는데 자유로운 출퇴근 이건 다 맞아요. 자유로운 출퇴근에 뭐 강남에 예를 들어서 오후에 저녁에 점심에 약속이 있으면 출근을 안 해요. 거의 그냥 약속 장소로 바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쪽 팀들의 어려운 점은 이건 플랫폼이 24시가 돌아가요. 24시가 돌아가니까 집에 가서도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위험한 또 콘텐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근은 퇴근인데 퇴근 같지 않은 퇴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또 이쪽이 새벽이 좀 세거든요. 그렇죠. 컨텐츠가. 새벽에 선정성이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안 할 수가 없대요. 맞아요. 혹시나 불안해서. 맞아요. 그래서 퇴근 같지 않은 퇴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상 그렇네요. 언제나 24시간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보면은. 그렇죠. 자, 이번에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자, 우리 면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훈 학생. 네. 최근에 우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뭔가요?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 보지만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복면가왕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요. 예? 복면가왕 프로그램. 꼭 아프리카 TV 안에 프로그램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프리카 TV를 얘기해야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구형의 방송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 인상 깊었어요? 철구 형이요? 아무래도 또 지금 약간 지금 복면가왕 준비해 온 것 같은데. 네,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아니 당연히 아프리카 TV에 면접을 하는데 아프리카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야죠. MBC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요. MBC 입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예,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질문하시는 거죠? 아니, 다시. 네, 첫 질문 잘 받겠습니다. 다시. 좋아요. BJ 같아요. 예, 우리 최근 본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뭡니까? 아프리카 TV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최근에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카이스트 교수님 중에 김영월 교수님이
MBA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던데 제가 사실 그 강의를 뭐 알아듣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늘 먹방이나 게임, 뭐 자극적인 방송만 될 거라고 거기 방송을 어디서 했었죠? 봤었나요? 아프리카 TV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했죠? 그 방송한 데가?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니 정확히 안 봐도 한 번은 보신 거 아닌가요? 네. 저분도 안 봤어 어차피.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 그 스튜디오 있잖아요. 거기서 하더라고요. 강의실에서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자,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둘 다 근데 인터넷 방송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너무 뻥치지 말라고 항상 너가. 왜 지원해서 너가 되게 멋있게 만들려고 근데 해? 실질적으로 봤던 얘기를 해라고. 제가 거기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거죠. 방송 기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몇 번을 하는 거야? 최근 본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뭔가요? 아주 신선한 질문인데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BJ가 철구 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철구 형의 방송이 기억이 납니다. 철구 형이 했던 콘텐츠 중에 인상 가장 제일 최근에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BJ들의 어떤 평가를 하면서 이 BJ는 이런 점에서 모자란 것 같다. 이 BJ는 이런 점에서 모자란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로 뭐 이렇게 장난처럼 하는 것 같아도 진짜 이 미디어 이 콘텐츠 분야에 이해가 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드디어.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 질문이 힘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하나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면접관님께서는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신지 한번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벤츠의 먹방을 사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벤츠는 독보적인 먹방입니다. 그리고 대도서가 게임 콘텐츠랑 아주 큰 유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그분들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플랫폼과 우리의 시청자가 다 떠나간 것 자체가 그게 가장 저는 인상이 깊었고 왜 못 지키셨습니까? 그건 실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는 다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왜 긴장하셨어요? 아까 질문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많이들 해요.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라고. 그러면 아까 뭐 영훈 학생 얘기했는데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 LG에 밀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뭐 이러면 별로 감정적으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좋은 질문은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질문할 거리가 떠올라요. 아니, 내가 일할 회사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 부분이 아까 이야기가 나왔듯이 어떤 국내 명문대학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발표된 걸 봤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교육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아프리카 TV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친구가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질문하라고 하면 또 이제 잘 모르는 학생들은 뭐 발표가 언제 나나요? 뭐 연봉이 얼마죠? 이거는 이제 면접이 끝난지 아는 건데 면접은 여러분들이 회사 밖을 나갈 때야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업 조사를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좀 찾지 못하는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 친구가 정말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구나 이런 사인을 줄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은혜 씨 좀 서류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좀 잘 썼다는 평과 또 조금 아쉽다는 평이 같이 있었는데요. 또 실제로 면접에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조금 하게 되는데요. 바로 모의 면접 시작해 볼까요? 조은혜 씨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은혜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수력 원자력 기계설비 정비직에 지원하게 된 조은혜입니다. 저는 현재 25살이고요. 부산대학교에서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하면서 과에서 에너지에 관한 수업을 종종 들었는데 이 계기로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정비 경험을 하면서 좀 더 제 진로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을 앞에서 이끌 줄 아는 카리스마와 뒤에서 또 따라갈 줄 아는 팔로우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 동아리에서 정비 경험 하셨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 경험을 하셨나요? 제가 했던 동아리 활동이 이제 인력선을 제작하는 동아리였는데요. 네. 이제 그 동아리에서 여러 팀으로 분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동력팀으로서 이제 정비 업무를 맡았는데 이게 제작 단계와 이제 시운전 단계로 조금 나누어집니다. 이제 제작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사용할 부품이나 어떤 기어를 사용해야 될지를 미리 체크하고 또 안전 체크리스트나 계획을 직접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운전에 들어가서는 이제 직접 저희가 배를 타고 이제 소모가 되는 부분이나 이제 저항 같은 걸로 인해서 이제 부품이 마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이제 구매 계획을 세우거나 이제 매일매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부품은 더 사용해도 되는지 또 이런 부품은 교체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근데 보니까 정비팀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본인이 활동한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네. 정비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사실상 정비를 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제작 당시에 용접이나 모든 것을 저희가 하기에는 학부생으로서 조금 위험한 점도 있고 이제 비용적으로도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 사상에 있는 어떤 그 공장에 있는 사장님이 저희 용접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프레임을 또 기어나 이런 거를 부품을 조립하고 분해하는지를 저희가 공장에 가서 직접 배우고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작이지 정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품 조립과 분해도 정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분해가 되고 어떻게 또 정비가 돌아가는지를 모든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자기 경험을 서술할 때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 경험을 각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선 제작 프로젝트를 하는데 정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정비를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뭐 나름대로 적절했던 것 같고요. 다만 전체 활동 중에서 들어보니까 오히려 정비보다는 제작에 대한 활동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좀 정비를 했던 경험, 활동이 드러나면 더 좋겠죠. 보통 이제 공기업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네. 공기업에 대해서 안정적이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정적이다는 걸 빼고 왜 공기업에 지원하셨는지 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공기업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원래 이윤 추구라는 목적이 가장 크긴 하지만 공기업은 이제 국민의 사회 복지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정성을 사회 국민에게 안정성을 보장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국수력 원자력에 잘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민에 관련된 안전에서 본인 비전을 갖고 있다고요? 네, 제가 시작은 이제 부품 관리나 이제 예방 정비로 시작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안정성을 기여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하다는 의식도 많고 안전을 최고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할 역할을 다 하고 싶어서. 공기업의 입장에선 사실은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더 선호하는데 회사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안정적인 걸 자꾸 보다 보니까 또 직무 역량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또 오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한 번쯤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질문의 어떤 답변에서 어느 정도 약간 설득력이 있지 않았었나, 좀 국민의 어떤 안정이나 뭔가 국가사의 어떤 이바지란 어떤 측면에서 나름대로 약간의 어떤 신념 같은 걸 좀 느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비교적 어떤 대답했던 부분들에서 좀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한국 수렵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현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이유를 좀 약간 뭐 기술적인 어떤 근거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이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해 보세요. 먼저 원전 사고들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도 저렇게 똑같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한국수력 원자력에 있는 이제 그 경남 용기는 후쿠시마 원전에 비해서 최적이 5배나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폭발 가능성이 우선은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벽이나 이제 이중벽 구조나 이제 여러 겹으로 방호를 하기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지금 그냥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핵 폐기물을 좀 더 잘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구조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설계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곳곳에서 지진 같은 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안전하지 않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나 그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제가 실내성 공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위험도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저희가 1000분의 1 확률이나 뭐 10,000분의 1 확률 이렇게 아주 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재난에 대비해서 지금은 강도를 잘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례를 그냥 책으로 배운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수업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습니다. 원자력의 안전성 여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수원에 면접을 가더라도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은혜 씨가 전공 지식을 살려서 잘 설명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부족함은 있었지만 또 전공 과목 실내성 공학을 들으면서 그 수업 중에서 그런 케이스를 좀 다뤘다라는 내용을 얼핏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구체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완전하게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대답을 준비를 하실 때 좀 구체성을 좀 확보를 하셔서 답변을 좀 보완하신다면 이 부분은 무난하게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력서를 보니까 그렇게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많이 하시고 아니면 작성을 안 하신 것인지? 네, 그 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점이 많이 안 좋은데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이제 경험은 많이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나갔을 때 제가 했던 주제는 이제 헬리데크의 안정성을 이제 강도를 체크하고 안정성을 만족시키는 이제 길이나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이었는데 비록 그 대회에서 수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공 지식과 관련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여쭤봐도 됩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수업이 1학년 때 학교에 들어갔을 때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기초적인 역학을 배울 때 이제 충실히 해놓지 않으니까 2학년 때 올라가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과 활동도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으나 이제 3, 4학년 돼서는 이제 그것이 좀 더 어려워짐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부터는 학점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졸업학기에는 A+을 3개 받고 이제 좋은 성적을 얻었지만 그것을 충족시키기에는 완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으로 이제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 미리 초반에 초석을 잘 닦아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열심히 해놓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좀 더 많은 힘을 들여서 이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 경험을 토대로 계속 꾸준히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 공기업에서는 성적을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낮으면 이 친구 성실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기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적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솔직하게 자기는 1학년 때 좀 많이 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좀 아쉬웠어요. 이후가 놀았지만 또 이런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배웠다 라고 얘기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수력과 원자력 중에 더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딘가요? 원자력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수력과 원자력 중에서 원자력을 고른 이유는 수력은 아직은 조금 완전히 대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선 원자력에 대해서 좀 더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일을 해보고 수력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더 나중에 원자력을 조금씩 감소시킬 때 수력이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되는 것은 원자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력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비용 면이나 수력 원자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전 답변을 하실 때 수력은 덜 중요하다 뭐 그런 것보다도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보다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나 조건적인 측면에서 활용도를 따졌을 때 내가 원자력 부분에서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공 지식이 어떤 과목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동아리에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원자력 부분에서 내가 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방향으로 좀 답변을 하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 면접에서 떨어진다면 그 딱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진다고 가정했었을 때?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때문에? 네. 지금 몇 %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40%입니다. 40%? 60을 보여줄 게 더 있는데 못 보여주고 있다? 맞나요? 많이 떨립니다. 네. 그 60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평상시에는 이제 친구들에게도 자주 듣는 말이 니한테는 진짜 고민 상담을 진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되게 경청하는 걸 좋아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서 이제 상담도 많이 해주고 친구들도 많은 편인데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목소리가 떨리거나 긴장감을 잘 감추는 방법을 아직 터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은혜 씨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나요? 재밌는 사람이고 약간 상담이 필요할 때 먼저 찾고 싶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로 상담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잘하시나 보죠? 경청하고? 네,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제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많이 부족하지만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나와주셔도 좋습니다. 네. 은혜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 기계설비정비직에 지원하게 된 조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 경험을 하셨나요? 부품 조립과 분해도 정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여쭤봐도 네. 됩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학교에 들어갔을 때 많이 놀았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내성 공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네, 우리 조은혜 씨와 모의 면접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성적도 사실 중요하게 보는데 이분이 그 성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방응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봤을 때는 자기소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자기소개를 요구했을 때 물론 긴장해서 그렇겠지만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네. 또 어떤 답변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장황하게 설명하고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드러내고 네. 자신감도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등급을 주신다면 C+.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결론은 B 정도 주고 싶고요. 좀 뭔가 분명히 약점도 있고 잘 못하는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뭐 이게 면접이라는 게 완벽하게 답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든 답을 너무 완벽하게 대답해도 약간 정이 안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답을 좀 약간은 마음에 들지 않는 답을 해도 약간 좀 정이 가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좀 약간 저는 그런 부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약간 좀 정이 가는 지원자, 뭔가 약간 이 친구를 좀 뭔가 좀 약간 응원해주고 싶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이거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네. 고향이 부산은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 사심이 혹시 과거 이상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면서 뭔가 약간 어떤 인성적인 어떤 부분도 좀 오히려 저는 좀 솔직해 보인다는 느낌 좀 받았었고요. 네. 약간의 좀 부족함 같은 건 있었어도 좀 저는 약간은 좀 더 평가를 좀 더 좋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따뜻한 이미지로.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C+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에 좀 저도 느꼈듯이 다 두 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솔직함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졸업을 이미 하셨고 또 이 자리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C+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은혜 씨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머릿속에 말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말은 해야겠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이 긴장하셨어요? 네, 너무 많이 긴장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좀 긴장 푸시고요. 네. 그동안 취업 준비하면서 혹은 지금 방금 면접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질문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시다시피 학점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공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이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못 받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인턴 같은 것을 해보고 싶은데 지원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력 부분에서 많이 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제 부족한 부분은 아는데 이것을 도저히 커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실제 그 NCS 기반 입사 지원서를 안 써보신 것 같아요, 아직. 이력서 부분을 안 써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본인은 지금 조선해양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쓰다 보면, 작성하다 보면 사실 작성할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 했던 거, 인력선 제작했던 거, 캡스톤 디자인, 졸업작품, 또 전공 과목 쓸 수 있는 내용이 사실 본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인턴을 하면 좋겠지만 뭐 하지 않더라도 더 중요한 건 공기업을 가시려면 지금 직업 기초 능력이나 직무 수행 능력 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필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성적이 분명 단점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인턴으로 커버된다기보다는 일단 본인이 경험한 부분을 잘만 끌어내도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까 제가 했던 것들을 작성하시라고 하셨는데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과가 조금 동떨어진 과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활동들이 아무래도 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작성을 했을 때 오해하거나 아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조선해양공학이 사실은 연력학, 유체역학, 동력학 다 공부하잖아요. 기계의 핵심을 다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프로젝트가 설사 배를 만들었던 프로젝트라도 네. 사실은 기계를 설계하거나 네. 또 기계를 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결국 배도 기계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어필을 하시면 돼요. 실제 조선해양공학이 수력 원자력에 많이 지원하고 네. 또 갑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네. 조언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큰형님께서 먼저 하실까요? 저는 아까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인의 강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재미있고 상담을 잘하고 이 부분이 너무 부각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현장과 관련된 부서 중에서도 예를 들면 생산이나 생산 관리는 이제 방금 본인이 얘기한 그런 부분을 강조해도 되지만 생산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플랜트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갈 거면 오히려 그 현장에 가까운 직무 강점을 좀 내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성적이 낮은 부분에 대한 방어 논리를 나름대로 꼭 개발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칭찬할 만한 부분은 또 그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분, 그래도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하셨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네.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어차피 뭐 면접은 둘 중 하나잖아. 떨어지거나 붙거나. 그래서 김정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렇게 사실 본인의 장점이 충분한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떨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네. 그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회장님 네, 말씀해 뭐 주시죠. 저는 좀 약간 질문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되돌아봤더니만 생각보다 질문을 답변을 잘 못하셨더라고요. 근데 약간 생각보다 아까 전에 그냥 점수를 줬을 때 약간 높은 점수를 좀 줬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는 좀 그런 장점들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좀 대체로 약간 그 뭐랄까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좀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고개를 잘 끄덕끄덕하고 리액션 같은 게 좀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약간은 좀 선해 보이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어떤 부분에서 얘기할 때 약간 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또 이거는 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약간의 뭐 학점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약간 전 비교적 솔직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다만 답변이 약간은 좀 전반적으로 정리는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에서 딱딱딱 이렇게 뭔가 나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좀 다른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친구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점들을 좀 더 높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의 긴장감은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목소리가 많이 떨리거나 이렇게 많이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말을 시키면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질문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기회를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연습을 통해서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게 좀 많이 컸어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이제 긴장하고 있고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리고 또 마무리를 못 짓는 대답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참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이제 떨거나 긴장한 부분이 조금은 독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감점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홍조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하실 때 민트색이 많이 들어간 걸로 먼저 깔고 하시면 그걸 보색 대비해서 살짝 가려줄 수가 있어요. 모두 가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좀 덜 긴장한 거를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공부 안 했다는 거는 솔직하게 잘 말을 해서 여기에서 인간미를 조금 느끼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많이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을 얘기를 해줬고 이거는 가면 실제로 물어볼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안전성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어떤 지리적인 위치가 일본과는 또 다르게 뭐 7.0 이상의 강진이 올 그런 확률이라든지 그런 대비가 적고 그다음에 내진 설계 부분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안심하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조건을 얘기를 하면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뢰성 공학이라는 수업에서 들어서 사례 연구를 해서 거기서 배웠다라는 건 좋은데 거기서 내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케이스를 공부를 했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조금 얘기를 하면 좋은데 자세히는 모른다, 뭐 잘 얘기를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돼서 그 답변이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호감도가 막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 수업에서 이런 근거가 있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할 때 제가 이제 수력이랑 원자력 중에 어떤 것이 관심이 있냐? 둘 중에 관심도를 표현하는 거는 맞는데 수력이 지금 뭐 덜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호감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활용도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원자력 쪽에 저의 전공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경험했던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꼼꼼함 하나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오늘 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네,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회사에 꼭 입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